할인율로 복리 계산이 되는 거지. 근데 연속 복리가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공식 유도하면서 왜 요런 공식을 쓴 이유가 왜 그래요? 연속 복리 가정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연속 복리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어요? 2의 ST는 2의 자, 이게 분모로 들어가 있죠? 이거 좀 지울까? 이거 다시 쓸게. 이거 지우고. 이걸 일단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지. 1 플러스 K의 마이너스 T승. 그지? 그러면 요거는 연속 복리를 가정을 하면 2의 K의 마이너스 T승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산수 문제야. 요거를 연속 복리,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연속 복리 계산한 거, 가정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S0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F0는 2의 ST이고 곱하기 2의 RT인데 2의 RT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가 되지. 그래 안 그래? 물론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는 요거를 요 부분을 등식의 저편으로 F0 있는 쪽으로 남긴 게 바로 이 식이에요. 요건 뭐야? 만기일 T 시점에 예상되는 캐시플로우. 이건 T 시점에 예상되는 캐시플로우야. 만기일 T 시점에 예상되는 캐시플로우는 지금 선물 선도 가격에다가 2의 여기는 플러스인데 등식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RT가 되고 마이너스 KT는 플러스 KT가 되지.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남겨서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남겨서 다시 쓴 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산수야. 2의 R-K의 T다. 그러니까 선물 선도 가격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이야. 지금 현물 가격이 아니에요. 만기일 날 예상되는 현물 가격에다 이걸 곱해준 거예요. 그런데 R과 K는 R은 무위험 금리라고 그랬거든. 이건 무위험 금리. K는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CAPM을 쓰면은 K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지? R에다가 CAPM도 그냥 잠깐 CAPM은 이게 베타해서 뭘 더 얹어주죠. 시장 위험 프리미엄. 근데 이건 R 무위험 금리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 놓은 거지 이게. 그러면 R과 K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 K가 더 커. 일반적인 경우는 K가 더 크단 말이야. 위험 프리미엄이 일반적으로 다 플러스 값이니까. 거기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면 여기로 와. 이쪽으로. 싹 옮겨. 남자가 솔솔 쏘고 여기로 와.
어? 잘 보여? 잘 안 보여서 이러고 보는데. 옮겨도 돼, 언제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 근데 CAPM에 따르면, 잘 봐. 베타 값이 양수면 위험 프리미엄이 당연히 양수겠지. 그러면 당연히 K 값이 R보다 크겠지. 근데 베타 값이 음수일 수도 있을까? 베타 값이 음수란 얘기는 뭐야? CAPM에서 베타 값이 음수란 얘기는 베타는 시장에 대한 어떤 위험 자산의 민감도를 뜻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베타가 양이면 같이 오른다 이거야. 어떤 위험 자산이 같이 올라. 베타 값이 양수면서 크면 시장은 항상 베타 값이 1이거든. 시장이 1만큼 오를 때 어떤 위험 자산이 베타 값이 3이다. 그러면 시장이 1만큼 오를 때 이 위험 자산은 같이 오르는데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3만큼 더 많이 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베타 값이 0.5다. 그 얘기는 시장이 1만큼 오를 때 이 위험 자산은 같이 오르긴 올라요. 양수니까. 근데 0.5만큼 오른다. 오케이? 그게 CAPM에서 얘기하는 베타 값의 의미야. 근데 베타 값이 음수일 수도 있을까? 베타 값이 음수인 경우는 어떤 예가 있을까? 그건 시장이 쫙 오르는데 이 위험 자산은 그 가치가 떨어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시장이 떨어질 때 이 위험 자산은 그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베타 값이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지. 그러면 베타 값이 음수가 되는 거야. 베타 값이 양수면 시장이랑 같이 움직이는 위험 자산. 베타 값이 음수면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위험 자산. 우리 주변에 금융 위기와 요새도 가끔 위기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럴 때 보면 시장은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 자산은 가치가 쫙 올라가는 그런 위험 자산이 있어. 그게 뭐지? 땡. 금. 금값이 시장이 위험할 때 금값은 도야청청 그 가치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이 깨진다. 시장이 확실히 깨진다. 그걸 미리 알면 그래서 금사재기를 하는 거야. 금의 베타 값은 따라서 양수다, 음수다? 음수야. 그런 위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해지라고 볼 수 있지. 시장이 깨져도 내 금값이 올라가면 시장이 깨지는 만큼 손해보는 거를 금 사가지고 많이 할 수 있죠. 자, 그 정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K 값이 R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K 값이 R보다 큰데 우리가 CAPM을 도입하면 그때 베타 위험이 양수일 때야. 베타는 여러분들이 CAPM을 배운 사람은 기억을 할 텐데 체계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값이거든. Systematic risk를 나타낸다고. 그 베타 값이 Systematic risk,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베타 값이 양수일 때 당연히 K 값이 무위험 금리보다 크겠지. K 값이 무위험 금리보다 크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선물 선도 가격이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보다 작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로 이게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베타 값이 제로라는 경우지. No systematic risk. 베타가 제로예요. 체계적 위험이 없는 경우야. 그럴 때는 K 값이 R이랑 똑같아질 수 있고 선물 선도 가격이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과 같아져요.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자겐이라는 표현 알아?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그러면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뜬다고. 업계 용어로 이런 상황을 normal backwardation이라고 그래요. normal backwardation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야. 선물 선도 가격이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보다 작은 경우.
그렇게 만드는 동인이 뭐야? K값이 무위험금리보다 큰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야. 체계적 위험이 파지티브한 경우에.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을 해요. 특별한 경우 K값이 R값보다 적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베타값이 음수야. 베타값이 음수인 경우 좀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는 선물 선도 가격이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보다 더 큰 상황이야. 업계 용어로는 그런 상황을 콘탱고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콘탱고가 발생하면 선물 가격이 만기일에 예상되는 현물 가격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 오늘 콘탱고가 발생을 해서 뭐 어떤 뭐 상황이 전개가 됐다. 이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뜻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전제가 되는 거고. 이걸로 대안적인 설명 얘기는 끝냈고 지금부터는 5장 끝나고 내가 4장과 6장은 스킵을 합니다. 왜 스킵을 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채권 그 백그라운드가 좀 약해서 채권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만 4장, 6장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4장 얘기하고 6장 얘기하다 보면 정작 뒤에서 옵션 얘기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 그래서